알쏭달쏭한 실전 투자. 그래서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여유주 인사이트. 송아 100년 이상 배당한 기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와, 100년 이상이라니 어떤 데인지 너무 알고 싶은데요? 또 뭘 그렇게 놀라시냐. 믿기 힘들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우리 100년 이상 된 기업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렇죠. 100년 이상 배당을 준 기업이 있을까? 이렇게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또 리스트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아. 100년 이상 계속해서 배당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하게. 와, 어마어마하다. 이름 들어본 회사들도 꽤 있네. 그러게요. 일단 코카콜라 뭐 누구나 다 아는 회사고. 그치. 콜게이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치약 회사 이름이. 좋은 취업 쓰네. P&G, 프록트앤갬블도 잘 알고. 네. 여기 엑슨모빌 그 석유회사 네. 엑슨모빌도 있고. 뭐 유명한 회사들이 100년 이상 배당을 줬다고 하니까 진짜 새롭네요. 오, 아니 저는 뭐 한 몇 개 되려나 싶었는데 보니까 한 10개가 넘네요. 저 보면 알겠지만 1등 한 거 있잖아요. 네. 1등 한 건 200년 넘게 배당을 했어요. 200년 어디예요? 200년. 왜냐하면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수도 사업체인 네. 요크워터라는 회사인데 1815년에 첫 배당을 시작한 이래 200년 넘게 연속으로 배당을 해온 야, 대표적인 야. 회사. 200년쯤 돼야지 1등 하는구나. 그렇네요. 와, 쉽지 않네요. 자꾸 이 배당 기업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가 배당주 투자인가요? 빙고. 오늘은 배당주, 그것도 이제 고배당주 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 완전 찐 정보인데요? 오늘 유난히 김프로가 초반부터 굉장히 열정이 만땅인데 그러게요. 뭐 좋은 거 먹고 준비 많이 해왔나 봐. 오, 준비가 내가 철저해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원래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송하마나 조프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의 했다? 노력이 그냥 하찮게 보이는 것뿐이야. 난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김프로님이 얼마나 방송에 진심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송하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사람이 참 된 것 같아. 가만 보면은 이렇게 네, 가까이 계속 고맙습니다. 지켜보니까 괜찮은 분 같아. 자, 오글오글거리는 대사 이제 그만하고 본론 들어가 주세요. 그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서 이제 배당하면 이제 배당금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네.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배당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업이 주주한테 배당으로 지급하는 돈을 우리가 배당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식회사에서는 보통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네. 지급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좀 분기 단위로 배당을 지급을 해요. 석 달에 한 번씩. 네. 그렇죠. 매번. 분기라고 해서 또 석 달에 한 번 하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친절한 이미지. 친절. 삼성전자 한 주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2021년도 1분기 때 배당금이 얼마였냐면 한 361원 정도. 한 주 가진 사람이 361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삼성전자가 2021년 4월 29일에 분기대 배당 공시한 내용들을 지금 화면에 나갈 텐데, 그거 보시면 한 주당 361원 배당금 나간 게 보일 거예요. 아니, 한 주당 361원이라고 하면은 좀 분기마다 주는 거는 좋은데 이 배당금이 조금 아쉽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LG 생활건강 아시죠? 네. 한 주당 배당금으로 11,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주당 361원 지급했으니까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이해됩니다. 네. 하지만 단순하게 주당 배당금이 얼마냐, 요걸 가지고만 비교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배당금 말고 어떤 걸 봐야 할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처음에 본 자료 기억나세요? 회사 이름 옆에 뭐가 하나 더 써 있었던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커도 써 있었고 연도랑 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배당 수익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현재의 주가로 나눈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배당금 받는 거로 수익률이 몇 % 정도 되는지 네. 요거를 이제 백분율로 나타난 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361원 정도를 분기에 배당을 한다 그랬으니까 한 4번 한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1,444원 정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한 주에 8만 원 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1,444원을 한 8만 원으로 나누면은 1.8% 정도?
배당이 되잖아요. 근데 네. 아까 LG 생활건강 예를 드셨잖아요. 네. 11,000원. 그렇죠. 11,000원 정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당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50만 원 투자해서 이거는 한 해에 한 번 배당을 하니까 네. 11,000원 받으면 배당 수익률은 0.73%. 오히려 더 적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두 회사를 비교해 볼 때 배당 수익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단순하게 배당금 삼성전자 361원밖에 안 줘. 이럴 게 아니고 배당 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봐서 이제 두 회사가 어느 게 배당 수익률이 좋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내부적인 것들도 다 파악을 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괜히 배당금만 보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었네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조금 계산을 해봐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좋은 데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잘하면 한 5에서 10% 정도 오. 배당 수익률 준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송아마, 혹시 그러면 배당 수익률 얘기했고요. 네. 배당 성향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향 들어봤죠. 뉴스에서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주주 친화 정책 그거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 배당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익 중에서 주주한테 얼마만큼 돌려줄 거냐. 그 배당금을 주는 비중을 나타내는 게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1년간 당기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배당금으로 한 40억 정도를 줬다라고 하면은 100억 중에서 40억을 배당을 하는 거니까 이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방 송하나가 아마 이야기했듯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관심 되게 많아지면서 네네. 이 배당 성향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높아지고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배당금 지급되는 부분들의 횟수나 금액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 정말 주가가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잘 살펴보고 투자하면 새로운 투자에 대한 안목 같은 걸 가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배당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많은 부분을 지출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그만큼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 이제 유보율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면도 사실은 기업의 성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적정한 배당 성향을 유지해 가면서 그 회사에 재투자하기 위한 유보율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배당 성향이 줄어들면 배당도 줄어드냐? 이런 질문받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부분이 배당 성향이 줄어들면 배당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배당 성향이 줄어들면 그러면? 배당금은 당연히 그렇죠. 줄어들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 있냐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확 늘어났어요. 네. 그 상황에서는 배당 성향이 좀 줄어들더라도 배당금은 늘어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배당 성향이 줄어들면 도식적으로 배당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문제는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배당금하고 배당 성향은 좀 왜 어떤 요인 때문에 배당금이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배당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려면 이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조금 이 배당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일반 주식 투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우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시세 차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배당주도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쌀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쌀 때 사서 이제 비쌀 때 비쌀 매도하는 거. 이 경우 이 배당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특히 국내 주식이면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양도 세금을 소득세가 내지 없다. 세금이 않는다. 없기 때문에 이제 세부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 부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싸게 사느냐, 싸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어렵죠.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음. 이 문제는 있어서 단점은 이제 매매 시기를 이렇게 노리다가 자칫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조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식을 팔아서 얻는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네. 고배당 주식에 투자해서 그대로 그 배당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주식 양도 차익은 세금이 없지만 네. 이 배당에는 배당 소득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금액이 좀 커지면 정확하게는 이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배당 수익률만 좋은 회사를 골라서 사긴 샀는데 네. 이 회사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하락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손해볼 수 있다는 그쵸. 점도 피하기는 어렵죠. 예. 아, 정말 역시 이 세금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고배당주를 찾으려면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배당주 투자할 때 이제 조프로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배당주의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배당주의 함정이요? 배당주면 좋은 거,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배당금을 얼마 주냐, 꾸준히 지급했냐, 이 배당에 매몰돼서 이렇게 자료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배당만 본다 이거. 그 배당만 보는 아. 거죠. 그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배당은 꾸준히 나오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이 배당을 보더라도 주가의 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잘 지켜봐야지 함정에 빠지지를 않아요. 음. 그러니까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데 그 배당을 꾸준히 많이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회사가 성장할 여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경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라는 것들은 네. 우리가 눈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양쪽 눈을 번쩍 뜨고 번쩍 뜨고. 배당도 봐야 되지만 이 회사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유지하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결국은 뭐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사가 돈을 계속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결국 배당주의 본질도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다.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만 보지는 말아라가 아까 말한 배당의 함정? 그렇죠. 그게 배당의 함정에서 이거 벗어날 그 수 있는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배당을 볼 때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회사가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느냐라는 네.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보다 또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느냐. 오. 그걸 보면 회사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간 추이를 통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고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뭐 실적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들여다봐야지 나오는 금액만 딱 매몰돼 가지고 보면 아. 오히려 투자를 하다가 그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네.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조심해야지 우리가 배당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김프로님 아까 은행주 배당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었죠? 아, 그랬었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준비를 좀 했죠. 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배당 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탑 5를 제가 한번 뽑아 와봤습니다. 금융에서 배당 많이 준 탑 5를 뽑았는데 보시면 이제 매년 이제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단순히 이제 배당금만 높다고 해서 배당들이 투자에 적정하다는 게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게 괜찮니 아닌지 이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 제가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립니다. 김프로 최고. 최고. 와, 근데 네. 최고한테 하나 더 요청하는 게 근데 은행주만 뭐까지 하죠, 준비했어? 뭐까지. 은행주만 준비한 거야? 아, 은행지만 보면 됐지. 이제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더 가면 힘들어지는데. 종류별로 다 하려면 오늘 한테 못 끝내, 이거. 에이, 근데 또 마음 약해지니까 네. 조금 더 보고 가면 이제 네. 같은 좋아, 좋아, 금융권에서 좋아. 좋아, 증권주랑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 한 38종목 정도가 있는데 이쪽도 보시면 계속
배당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우리 철강주라고 하죠. 철강이라는 게 원래 건설할 때 수요가 네. 들어가고 늘어나야. 그러니까 매수 시기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시기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펴 보시면서 한번 참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잘 봤습니다. 김프로님 오늘 자료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뭐 칭찬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네. 그러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고래인가? 우투두 영투두 고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가? 야, 이런 자료들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다 쏟아부었네. 네, 다 쏟아부었어. 그러니까요. 왼손으로 살짝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배당을 매달 해주는 기업은 없을까요? 매달 해주면 월급처럼 그냥 따박따박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뭐 삼성전자처럼 4번 주는 것도 아니고 12번을 네, 받고 싶다. 12번에. 네. 사실 이전까지 국내에서 매월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주는 뭐 ETF, 주식은 당연히 없고요. ETF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원하는 지금 송아마 같은 분들은 네. 어디로 눈을 돌린다? 해외로? 그렇죠. 미국으로 눈을 돌렸었습니다. 예. 이제 그래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선호했던 월배당 ETF 같은 게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죠. 글로벌 X 나스닥 커버드 콜 ETF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이름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 나스닥 주식은 가지고 있고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매번 그렇죠. 받겠네요. 옵션을 매도했으니까 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네. 그 프리미엄이 고정적으로 계속 생기니까 그게 이제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해 주는 용도로 이 월 배당 ETF에서 이 전략을 가져가는 펀드들 ETF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 항상 좋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뭐 주가가 팡 튀면 그렇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네.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또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그냥 어떤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에 고정적으로 이제 배당을 주기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일 때는 무사하나 변동성이 커지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만 해가지고 주가 하락에 대한 소식을 전부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단순하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전략 같은 것들이 배당을 지급하는 데는 좀 괜찮은 전략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월 배당을 지급할 그렇죠. 때. 예. 네. 지금 이렇게 미국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국내에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에도 월배당 ETF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상장된 게 뭐냐 그러면 신한금융지주에서 나왔던 건데 솔 미국 S&P 500 ETF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S&P 500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서 네. 그게 이제 국내에 상장된 게 2022년도 6월 달에 음. 처음 상장된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운용 보수는 어떻게 돼요? 운용 보수는 한 0.05% 정도 된다고 하는 연. 우와, 되게 싸네. 그러게요. 되게 저렴해.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규칙적인 운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가 크지 않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주의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ETF들이 조금씩 이제 국내에도 출시되면서 네. 이제 월 배당 ETF라는 새로운 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니까 2022년도 8월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ETF 운영에서 한 4개 정도의 ETF 분기 단위로 배당하는 것들을 월 배당 ETF로도 바꿨어요.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같은 거 그거 원래 분기 배당이었는데 그걸 월 배당으로 전환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MSCI 리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바꿨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커버드콜 전략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두 종류를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바꿔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은퇴자들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 월 배당 ETF에 대한 관심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송아마. 네. 이 배당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미국 주식들 중에 채권형 주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채권과 주식이 합쳐져 있는 건가요? 어떤 주식인 건가요? 그렇죠.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막 이런 느낌이죠. 예. 채권형 주식. 형용 모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확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이자를 고정적으로 주는 건데 네. 그렇죠. 주식은 배당금을 그렇게 주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게 합쳐졌다라는 말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자처럼 배당금도 그렇게 확정된 고정된 배당금을 주는 거면 우와. 채권형 주식이라고 설명할 수 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보통주에 우선해서 고정된 배당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 그런 ETF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고정 배당 우선주 ETF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정 배당 우선주만 편입한 ETF가 고정 배당 우선주 ETF구나. 그렇죠. 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인베스트코에 이제 프리퍼드 ETF 같은 게 거기에 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뭐 시티그룹이나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이 배당이 높은 종목들을 주로 많이 주로 그러니까요. 금융주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꾸준하게 배당 주는. 그래서 분배금이 이게 월간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재구성 리밸런싱 같은 것도 매월 진행하고 있는 ETF들이 있어서 이런 컨셉의 ETF도 있구나라는 거 정도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상품이네. 와, 오늘 진짜 배당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배당을 아주 오래 하는 기업부터 해서 200년 넘게. 200년 넘게 한 기업부터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에 배당 성향 또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거기다 고정 배당금을 주는 ETF까지. ETF. 네. 오, 와,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이 아까 나왔던 솔 S&P 500 ETF 그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거든요. 저는 월급처럼 배당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상품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월 배당을 네. 받는 우리나라 최초의 ETF니까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요거 좀 알아봐 주실래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네. 송한마의 만나달라 함께 보시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로 월급처럼 받는 월배당 ETF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그럼 다른 국내 상장 S&P 500 ETF와 비교를 해서 네. 보수 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어떠한가요? 일단은 뭐 기존에 이미 S&P 500에 투자를 하는 네. ETF들은 뭐 상품들이 이미 많이 상장이 네, 되어 네. 있고 뭐 투자자분들이 이미 많이들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계시죠. 뭐 예를 들면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는 뭐 현물형이 있고 네. S&P 500 선물에 투자하는 선물형 그리고 환에대해서 오픈하거나 해지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전략 또는 ESG나 액티브 전략을 가미한 이러한 다양한 S&P 500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S&P 500 ETF 안에서 월배당이라는 구조로 상품을 출시를 한 거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보수나 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S&P 500을 베이스로 한 ETF들 중에서는 네. 저희가 연 0.05%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네. 투자하실 때 많이 보시는 이제 고려하실 때 많이 보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기타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타 비용도 많이 이제 눈여겨서 보시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이제 6월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 초기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기타 비용이 좀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네.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피어들 대비해서 업계 평균 또는 이제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어쨌든 이게 연 단위로 계산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으로 누적을 해서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기타 비용이라는 거는 ETF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잖아요. 매매 비용이나 이런 건데 저희가 최대한 긴축 정책을 통해서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내 상장 네. S&P 500 ETF와 비교를 한다면 네네. 시가 배당률은 또 어떨까요? 일단은 기존에 보통 이제 저희는 ETF는 분배라고 하죠. 네. 이제 분배를 하는 ETF들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또는 S&P 500의 지수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이 높지 않다라는 좀 아쉬운 점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결국에는 그 ETF 안에 있는 재원을 100%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 이게 반대로 보면 그 이유는 뭐 운용사가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네. 이 재원을 어느 정도 남겨놓으면서 운용의 안정성을 좀 취한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러한 것도 아무래도 월 분배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는 재원을 활용해서 네. 예, 배당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만약에 ETF에 1억 원을 넣어둔다면 네. 매달 배당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결국에는 투자자분들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거 받으려면 얼마 해야 되냐? 네네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억 넣으면 얼마 받지? 얼마 받지? 네, 그게 결국에 제일 그 궁금하죠. 숫자가 궁금하신 건데 저희가 약간의 세금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S&P 500이 이제 지수 기준으로 지금 기준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세금을 고려해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약간 소비의 재원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이번 달에 커피값은 요거로 커버한다. 아, 네,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비를 이걸로 낸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주택에 관련해서 담보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는 요걸로 커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소비의 재원으로 생각을 하면 네. 나름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소비도 내 자산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 네, 그게 좀 월배당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네.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금 저축이라고 하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또는 DC 이런 계좌에 또는 ISA와 같은 절세 계좌에 투자가 가능한 네네네. 상품이고요. 요즘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국내 ETF와 다르게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이런 절세 계좌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소울 ETF를 포함한 국내에 상장되는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절세 계좌에 뭔가 ETF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국내에 뭐 600개 이상의 ETF가 상장돼 있으니까 네. 이러한 걸 활용해서 절세 계좌에 활용하시면 네. 좀 투자 유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2022년 하반기에 가장 뭐 국내 ETF 시장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월배당 ETF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ETF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앞으로의 뭐 월배당 ETF에 있어서는 좀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좀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고려해서 좀 다양한 선택권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월배당 ETF는 하나의 투자 전략 스타일로 계속 좀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지금 뭐 국내에 저희가 2022년 6월에 네. 처음 상장을 했는데 지금 한 10개 가까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속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변이 점점 확대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월배당 ETF라는 컨셉 자체가 그게 어떤 자산을 들어가든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근로소득자 분들한테는 하나의 좀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 또 예전과 다르게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하나의 소득의 파이프라인, 다들 이제 파이어족들에게 좀 맞아요. 니즈에 맞는 여러 요즘 투자 트렌드 네. 좀 부합하는 그런 하나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은퇴 소득자 분들, 은퇴 세대 분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소득의 원천으로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은퇴 소득으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상품이었던 S&P 500에서 조금 이제 그런 배당률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기본적인 자본수익의 안정성을 좀 지키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기에 이제 내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네. 예, 그런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나. 네. 오늘도 열일하셨어요. 네. 대단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저는 네.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지금까지는 그 월 배당을 받으려는 ETF를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해외 ETF만 그쵸? 찾았잖아요. 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월 배당하는 ETF가 처음으로 상장됐다는 게 뭐 아주 기쁜 소식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품들이 많이 저변화되고 네. 새로운 신상품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가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은퇴하신 분들이 매달 월급 대신 뭔가 받을 게 필요한데 이런 월 배당 ETF들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대부분 해외 나가서 받고 하다 보면 세금 문제도 있고 뭐 골치 아프게 환율 문제. 환율 문제도 그랬는데 이제 네. 국내 상장된 ETF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라도 이제 퇴직하면 월 배당 ETF를 내 퇴직연금에다가 넣어서 운영하는 방법들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뭐 현금 흐름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현금이 계속 나가면서 주가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매력 포인트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네. 꼭 뭐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에만 집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기업의 뭐 성장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이제 네.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네. 해볼게요. 요 배당 투자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 매년 배당을 늘려가고 있는지 연간 추이 같은 거 꼼꼼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같이 살피자. 이 두 가지는 잊지 말고 배당주 투자할 때는 좋습니다.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투자하기 전에 재무 정보들 네. 잘 살펴서 이제 그 기업의 성장성이 어떤지를 꼭 체크해라 이런 얘기네. 뭐 이제 맞습니다. 돈 없는 거죠? 이제 퇴근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오늘 김 프로가 너무 준비를 잘해줘서 네. 좀 깔끔하게 우리 편하게 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해도 될 것 같아요. 갑시다. 갑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잘 봐주셨죠? 예, 배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식 투자의 큰 관심거리이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알림은 필수.